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에너지 기업 내부자들이 현재 매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 타이밍은 기가 막혀도 어깨 위였다는 소식과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 물가가 발표되었는데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 둔화를 사이에 두고 대체 뭘 선택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장은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대 하락을 경험 중입니다. 과거 1970년을 살펴보고 지금 이제 시장은 경기 침체와 실적 둔화에 초점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실적 둔화가 사실이라면 경기 침체 중반쯤이 주가의 저점이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다음 매수 타이밍을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아주 조금씩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듯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제 거의 나스닥은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하는 듯 싶었는데 장 초반의 하락폭을 말아 올렸다는 겁니다. 다우와 S&P 500이 0.8% 하락했고 나스닥이 1.33%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혼조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PCE가 발표된 후 급락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23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포도 공포지만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에 지쳐가는 듯 보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에너지 기업들 내부자들의 매도 소식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0년 이후 4번의 고점을 형성할 때 내부자들은 왼쪽 어깨부터 매도하기 시작해 최고점 꼭지 머리를 지나 오른쪽 어깨까지 매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거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역시 에너지 기업들의 내부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멈추고 105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다행이고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하는 거라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연준이 긴축을 멈추기 위해선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둔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맞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빨리 둔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었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충격 이후로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 상승의 이유는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영상에서도 공유드렸지만 2022년 이후 정리해고가 급증했고 빅테크, 넷플릭스와 테슬라는 이미 해고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목을 받았던 게 PC 물가입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 6.3%로 이전과 동일했고 전월 대비로 보면 0.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변동성이 강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로 보면 예상치 0.4%보다 낮은 0.3%가 나왔고 전년 대비로 보면 예상치 4.8%보다 낮은 4.7%가 나왔고 지난달 4.9%에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보면 3월 6.6% 이후 정점을 찍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충격을 받은 게 바로 개인 소비 지출에서 나왔습니다. 0.2%로 발표되면서 전달보다 크게 감소했는데 특히 PC 물가를 고려하면 이게 마이너스 0.4%가 됩니다. 소득 증가보다 물가 증가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비용 증가 때문에 난리인데 소비자들은 인건비가 올랐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와 연결됩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가 70%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경기 침체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올해 초에는 인플레이션 정점을 찾지 못하며 1차 폭락했던 미국 증시, 그리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리 인상 50bp, 75bp 인상을 반영하며 2차 폭락했던 미국 증시, 이제 시장은 경기 침체에 시선이 쏠리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 둔화에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딱 1월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하락하기 시작했던 미국 증시입니다. 힘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을 정도로 계속 주르륵 흘러내렸는데 상반기 20%의 하락을 보인 미국 증시입니다. 그리고 이는 1970년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1970년 이후 단 한 번도 상반기에 20% 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데 52년 만에 발생한 겁니다. 심지어 1970년 이후 상반기에 마이너스 15%를 기록한 적도 없는데 이번에
52년 만에 마이너스 20% 이상을 찍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역사적인 하락장을 경험 중이며 장기 투자 그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 1970년대를 살펴보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역시 1월부터 계속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고 마치 올해 상반기와 굉장히 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엔 완전히 반대로 상승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대로 될 것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하락만 있는 시장은 없다는 겁니다. 과거 상반기에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했을 땐 하반기에 무조건 상승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올해 무조건 상승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락만 하는 시장은 없다는 것이고 지금 이 원칙에 따라 분할 매수하는 웅덩이 구간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전 자료인데 기업의 실적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중반쯤에서 주가는 바닥을 찍고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실적 둔화가 일어나면 주식시장을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했었습니다. 즉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 주가는 저점을 형성하고 있고 침체 중반 정도는 되어야 저점을 찍고 반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주가 바닥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통화정책 변화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거나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신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소식입니다. 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이 있었고 푸틴은 서방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엔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면 당장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몇 달 안에 종전 선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종전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 금리를 4% 정도는 올릴 수 있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원칙대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7월에도 중요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먼저 7월 8일엔 6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7월 13일에는 진짜 정말 중요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꼭 내려오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측치는 8.3%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가 7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실적 둔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어 보입니다. 가이던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상황. 그리고 7월 26일, 7월 27일에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현재 50bp냐 75bp냐 얘기가 나오지만 75bp 전망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7월 13일 CPI를 봐야겠지만 현재 너무 높은 수치라 75bp 전망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그냥 원칙대로 줍줍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웅덩이 매매법으로 매수하는 저는 약 2개월에서 3개월째 관망 중입니다. 지금 안 좋은 점은 손가락이 너무 간질간질하다는 것과 좋은 점은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더 떨어질 때 현금을 들면서 잘 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실적 둔화로 한 차례 더 폭락을 보여주면서 4차 매수 타이밍이 올지 아니면 결국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평선과 다시 만나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웅덩이 매매법을 하는 겁니다. 만약 주가가 더 떨어지면 RSI는 3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고 횡보하거나 오른다면 결국 이평선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다리면 기회는 옵니다. 지금 2개월 매수 안 한다고 앞으로도 매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 초록선, 검정선, 보라색 선을 보면 주가를 향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결국 계속 만날 겁니다. KW 동님의 댓글 함께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10년 후에 과연 S&P 500 나스닥 지수는 어디쯤 있을까요? 지금 지수보단 훨씬 높이 있을 거라는 것이 99% 아닐까요? 바닥이 지금 아니다. 더 지하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들. 물론 그 말들이 현실이 된다고 해도 이미 많은 주식을 매수해서 물려있더라도 웅줍 장투 수익률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아주 조금 더 비싸게 샀다는 차이죠.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10년 뒤를 보고 올라가 있을 종목에 투자하는 겁니다. 10년 뒤 200달러까지 갈 종목이 그대로 쭉 상승하는 것보다 이렇게 웅줍 기회를 주면서 올라가야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 주황신님의 댓글입니다. 30% 하락했을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40% 하락했을 때도 주식이 없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심리는 하락하면 더 하락할 것 같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9만원 갔을 때 제발 8만원까지만 떨어져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5만원인데 아무도 적극적으로 사지 못합니다. 왜냐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할해서 사는 것 뿐입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보니 어떤가요? 아, 작년만에 팔걸 하신 분들이 99%일 겁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 3월을 보면 어떤가요? 와, 저때 살걸 하신 분들이 99%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락장에서의 분할 매수가 결국 분할 매수 구간임을 인지하면서도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실제로 버티는 사람도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2022년 저때 살걸, 미국은 안 망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합니다.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입니다. 내가 왜 이 종목에 투자하고 내가 왜 이 방법으로 투자하는지 확신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지금 이 웅덩이가 길게 보면 기회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